자, 간접정범의 선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요 간접정범 문제는 총론 시간 때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 송론 교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보죠. 작성건자가 타인을 이용했을 때를 말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1번, 2번, 3번 그림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것은 총론 노트를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공무원이 아닌 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공문서에 허위 작성을 하게 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또 담당 공무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부분 봅니다. 자, 먼저 1번이죠. 자, 방금 설명드렸고 판례 봅니다. 자, 경찰서 보안과장이란 사람이 누구를 도구로 이용했습니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을 도구로 이용했죠. 그래서 을에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을 때 누구 대신에? 갑 대신에 을의 이름을 기재하게 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 2번을 갑니다. 이제 반대로 비공무원입니다. 자,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비공무원이죠. 비공무원이 이 공무원을, 여기서 공무원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쵸? 제가 여기서 공무원 쓴 것은 전부 다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공문서에 허위 작성하게 하였을 때 똑같은 이치로 1번처럼 이 비공무원에게 있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의 주체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만 된다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신분이 없잖아요. 그런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간접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정범 적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보면 이 비공무원은 그런 신분이 없다고요.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분이 없다. 정범 적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본죄의 간접이 될 수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본죄의 정범 적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도 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서 아닌에다 세모 쳐볼게요. 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했다는 거죠. 도구로 이용했다고 했을 때 그 죄의 간접이 되지를 않는다. 물론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그 뜻입니다. 청년 시간 때 배운 거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자, 보조 공무원인데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자, 다시 노트를 가봅니다. 자, 여기 3번입니다. 2번은 잠시 딸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 말고 밑에 여기 3번 갑니다. 자, 보조 공무원입니다.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구로 이용해서 공문서에 허위 기재를 하게 하죠. 그랬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선생님, 여기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주체가 작성 권한 있는 사람만 된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으로는 없지. 원칙으로는 없어요. 그쵸? 없는데, 자, 이 보조 공무원과 이 공무원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잖아요. 직급만 다를 뿐이에요. 그쵸? 보조 공무원이라는 것은 말단 공무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통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보통 과장급 이상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8급, 9급 이런 사람들은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판례에는 6급도 나오는데
이런 5급 밑으로는 사무관 밑이죠. 사무관 밑으로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같이 근무를 한다.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상사가 부하의 말을 믿는 정도가 좀 있다는 거지. 일반 민간인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공무원이 그 말을 믿습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와서 아무리 지져봐야 이 도구가 되지 않겠지만은 보조 공무원,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 결제 서류를 내밀었을 때는 이 담당 공무원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은 없지만은 공무원을 속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간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시면 제가 방금 설명했죠. 이 보조자를 우리 판례는 문서를 기한 담당자로 봐요. 기한 담당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초를 놓을 때 요 기자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기초 영어, 기본 수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문서 초안을 잡는 사람을 기한 담당자. 보통 말단들이 그거 하죠. 말단들이 그걸 합니다. 이제 상사에게 결제 맞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를 속이기 좋다는 거죠. 결제를 맡아서 했다면 본죄의 간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주사부죠. 주사부 7급입니다. 자, 7급 계장이 그랬어요. 계장인가? 계장은 6급인데 주사부는 7급입니다. 자, 보조공무원 나오죠. 보조하는 공무원이 문서를 기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이 총무과 직원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시장 직인을 암날케 해서 문서를 작성케 했을 때 이 보주사보는 그 죄의 간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문서를 기한하는 사람, 초안 잡는 사람, 이 보조공무원이죠. 이 보조공무원이 그 정을 모르는 직장 상사로 하여금 밑에 서명 나린케 하였을 때 그 죄의 간접이 될 수 있다. 쉽죠? 쉽습니다. 됐고 그 다음도 볼게요. 자, 동사무소 방위병 사건인데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예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보조공무원이죠. 이 보조공무원이 누구냐면 방위병입니다. 동사무소 방위병. 자, 이 방위병이 그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을 했다.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죠. 이 상사가 누구겠습니까? 올라가 보면 예비군 동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상사입니다. 자, 결제하도록 하였을 때 그 죄의 간접이 된다. 그쵸? 간접이 된다. 그런데 이 상사, 이 도구는 정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통 착한 사람, 그래서 선의라 불러요. 선의. 정을 알면 악이라 부릅니다.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걸 몰랐다는 건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의일 때는 이 사람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노트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전부 다 뭐로 나와요? 여기 전부 다 여기 선의자라고 나오잖아요. 선의자. 선의자라고 나오죠? 그쵸? 선의자일 때는 이 사람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야는 다 불가버립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오시면 요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케 하였을 때 이 보조 공무원은 그 죄의 간접이 됩니다. 여기서 그와 공모한 자가 누구냐면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예비군. 그 예비군은 그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예비군은 보통 민간인이죠. 민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민간인이라서.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하면 틀립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갑이 예비군입니다.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쵸? 동사무소 방위병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거 몇 번 불참하면 옛날에 딱 형사처벌 받고 그랬어요. 보통 동사무소 방위병은 보통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이 많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네 마을 같은 경우는 다 선후배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동사무소 방위병을 불러내가지고 야, 내가 불참했는데 이번에도 불참하면 안 된다. 내가 저번에도 불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도장 하나 찍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동사무소 방위병이 동대장을 속여서 허위 보고한 다음에 이제 참이라는 불참인데 참이라는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방위병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었다면 이 갑은 그 죄의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죠. 책임 감리원 갑 나오고 담당 공무원과 공모를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둘이 공모했습니다. 공모했는데 여기 보면 이 공무원들의 결제를 맡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도구 된 거지, 도구. 도구가 되었을 때는 여기 보세요. 얘가 갑이잖아요. 얘가 을이고요. 갑과 을이 공모한 거예요. 아니 보조 공무원들이 2명, 3명 있을 수가 있잖아요. 6급, 7급이 짜가지고 5급한테 결제 맡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공모했다고요. 상사의 결제를 맡아서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놈은 이 두 놈 있죠? 두 놈은 그와 공모한 갑, 을 두 놈은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간접의 공범이 된다. 됐습니까? 다음. 자, 보조 공무원은 단독으로는 안 돼요. 단독으로는 안 되지만 이 보조 공무원이 상사를 도구로 이용했을 때는 간접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 공무원 2사람 이상이 짜고 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갑이 있고 중간 결제자가 있는 거예요. 둘은 이제 6급, 7급 보조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제자인 을을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놈, 요 갑이란 놈하고 을이란 피고인 중간 결제자라는 요 피고인 요 두 놈은 그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됩니다. 이해되시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고인과 갑 두 놈 다 모두 그 죄의 간접이 된다. 됐습니까? 자, 됐고. 자, 만약에 이 보조자가 결제를 맡으면 간접이 되는데 결제를 안 맡아요. 결제를 맡지 않고 지 멋대로 지가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위조입니다. 위조. 노트에 나와 있나? 여기는 없는데 저기 저 뭐야? 총론 교재감 나와 있어요. 총론 노트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죠. 여기 보시면 보조 공무원이 결제를 맡았다면 도구 작성권자의 결제를 맡아서 했다면 간접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끊고 결제를 맡지 않고 지가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때는 위조입니다. 여기도 결제 없이 찍어버리죠. 계장이란 사람이. 그랬을 때 위조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직무유기죄와의 관계를 봅니다. 이건 뭐 총론 부작위범 다 공부했기 때문에 쉬울 겁니다. 자,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비리 은폐 목적이죠. 그랬을 때는 자기범만 됩니다. 부작위 안 됩니다. 여기도 은폐죠. 비리 은폐일 때에는 자기범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 판례가 더 있잖아요. 그치? 더 있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되는 판례인데 예외입니다. 유일한 예외입니다. 군 직원이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둘 다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경합법입니다. 아시겠죠?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렇게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